성남 대종사께서 이제 그 양반이 그 조계종 종종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승한테 사망사를 빌려주면서 그 책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책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선도 한자를 써놓으니까 한자를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근데 원래 한자하고 한글하고 두 가지 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글자인데, 원래 한글은 한자는 뜻글자로 만들었고 한글은 소리글로 만들었죠. 그래서 소리하고 뜻을 동시에 이렇게 우리 민족이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한자가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할 수 없이 이제 한글을 쓰셔가지고 또 했는데, 한자가 원래 교본이어가지고 그거를 1, 2, 3권으로 펴셨다가 그거를 이제 개정을 한 거죠. 우리 스승이 84년도에 입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91년도인가에 90년도 돼서 이제 그거를 1, 2, 3권으로 다시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자를 좀 많이 뺐어요. 빼고 이제 그 어려운 글자는 빼고 쉬운 글자만 이렇게 넣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1, 2, 3권이 원래 교재예요. 그래서 1, 2, 3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과 보통 그 우주의 그 운행의 어떤 그 규칙성을 따르는 게 이제 도인데, 우리가 이제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산 길이 있잖아요. 트레일을 따라가면 쉬운데 트레일을 벗어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물주가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구나. 그 원리를 알면은 그 원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동양의 도예요. 근데 이 도가 하늘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늘 안에 땅이 있잖아요. 하늘 속에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이 생긴 다음에 생명체가 생겼다는 거죠. 생명이. 그런데 그 하늘의 원리가 그대로 땅에 투영되고 땅의 원리가 또 사람에 투영되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알아내서 인간과 자연을 이제 소통하는 관계를 따지는 게 이게 이제 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밝혀낸 책이 이제 그 우리 이제 국선도 1, 2, 3 해가지고 그게 1, 2, 3권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이 돼 있죠. 근데 1, 2, 3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도라는 게 하늘의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이치가 인간이 그동안 문명을 쭉 해가지고 문명을 전부가 다 기술되게 한 거는 뭐냐면 책에 있다는 거죠. 그 책을 이렇게 정제를 시키면은 책이 뭐가 되냐면은 16글자로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되냐면은 선도주가,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선도주의 그 원리가 정각동원 체지체는 선도이라 부활창생.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수도에 맞춰서 호흡을 하잖아요. 정각동원 체지체는 선도이라 부활창생. 근데 이게 그 사람과 이 우주를 관계를 보면은, 원래 사람은 자연과 소통을 해야지 병이 없이 오래 왜냐하면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병 없이 오래 살도록 이게 돼 있는데, 인간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빨리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인간은
노아 시대라고 그러나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를 보면은 한 8, 900살 막 그 우리 저 이광재 교수님 얘기로는 그때는 사람들이 이게 화식을 안 했대. 생식만 하고 그래가지고 오래도록 살았대. 그래가지고 바이타민 C를 막 몸에서 만들어냈대. 근데 그게 바이타민 C, 인체를 잘 보면 바이타민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대, 나중에. 그게 충혈돌기가 있잖아요. 맹장이 있었는데 맹장이 없어지고 나서 맹장 기능이 상실되고 나서 이게 이 장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장에 맹장 기능이 있게 되면은 대장암에 안 걸린대요. 근데 맹장 기능이 없어지면서 대장암에 인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맹장 기능이 왜 없어졌나고 이렇게 보면 인간들이 보면은 그게 생식을 안 하고 화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맹장 기능이 없어졌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 C를 많이 먹게 다른 데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이항재 교수의 그 지론이에요. 그 서울대 약대 교수인데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 포유동물은 대체적으로 이 바이타민 C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바이타민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능이 나중에 그 맹장처럼 없어지게 되는데 그 없어지기 전의 상태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를 그거를 이제 그 식단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하면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이 있대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해내는 게 그 현대 이제 그 영생하는 길을 찾는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로 많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연구를 하고 구글에서도 연구를 하고 IBM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쪽을 연구를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현대인들한테 어떻게 접목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기를 먹게 되는 게 뭐냐면 화식이 인간이 불을 이용해서 화식이 되면서 고기를 먹게 됐대.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고 화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걸 없어졌대.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석시대 인간들이 야채를 많이 먹었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게 그 다른 맹수들이 고기를 먹게 되니까 처음에는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고기에 그거를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먹는 방법이 우린 그 빼먹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탕문화인데 탕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민족이 원래 이게 인류를 이렇게 융성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탕문화가 발달된 민족은 서양에서는 헝가리 쪽이고 동양에서는 한국이라는 거지. 한국에서 그래서 이게 한의학이 나오게 되는 게 약을 이렇게 오래다가 우려내가지고 뽑아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보다도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화학적인 방법에서 뽑아내는 방법을 쓰는데 그 옛날에는 다 이렇게 불을 이용해서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이 그런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원리들을 다 기술한 게 인간들이 글자를 발견하고서부터 이제 그런 원리들을 다 기술했는데 그 원리들을 다 묶어나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지. 사인이. 그게 선도주의예요. 선도주고 그 주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 정각도원 체지체는 선도이라 구할참 16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16자를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달마대사가 얘기한 거예요. 득도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인간은 이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래. 사피엔스라는 게 이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생명체는 다 생각을 한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생각은 인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동물인데, 이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걸 조합을 해내는 거지. 그런데 조합을 해내는 데서 이제 뭘 알아내서 레코기니션을 하는 거죠. 그 알아내서 그걸 이제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알아내는 방법과 이제 적용하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도는 이 두 가지로 다 분류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우주에서 왔잖아요. 인간은 우주에서 왔는데, 인간하고 똑같은 이런 생명체도 다 이게 같은 우주질이라는 걸 밝혀내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우주의 원리인데, 왜냐면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생명체가 생기는 건데, 천지인의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땅,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은 하늘의 법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법을 알아내면은 사람한테 적용되고, 사람의 그거를 알게 되면 또 하늘에 적용되고,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실천을 해내는 게 그게 유교고, 이걸 알아만 내는 거는 그냥 불교고, 그리고 이제 그 알아낸 과정을 탐구하는 게 도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 불교, 도교는 굉장히 이게 그 동양에서 삼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리를 알아내는 어떤 방법인데, 우리 북선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행공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행공법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하는 거고, 알아내는 방법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질하고 인간질은 똑같다는 거지. 그걸 이제 개전이력관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스승책에 일권에서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거는 선도주인데 네 가지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으면은 정각도원이 있고, 체지체능이 있고, 선도일화가 있고, 마지막에 부활정생. 자기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도주인데, 요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알매 문제고 하나는 이제 실천의 문제인데, 알매 문제는 인간과 이게 자연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종물주의가 이게 인간을 만들어낼 때 하나의 원리로 하나의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천문학자들이 근래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는데, 인간은 초신성에서 왔대. 인간은 초신성이 뭐냐면, 별이 이렇게 쌓여가잖아요. 별이 쌓여가면서 이게 별이 워낙 질량이 커지면 이렇게 압력과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폭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92개의 원소가 생겨난다는 거죠. 별이, 그러니까 매시브 이제 폭발하면서 이게 별이 이제 92 엘리먼트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게 인간은 이제 눈이 좋은 인간은 256개의 그 스펙트럼을 알 수가 있대요. 256개. 근데 보통 사람은 뭐냐면 7개. 그러니까 빨주노초파나 뭐 7개라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보다 더 작았나 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무지개를 오색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지개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4개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원소라고. 그래가지고 사원소로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데, 동양에서는
오원소라는 거지. 그래서 오색 구름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극선도는 오방색이라고 그래가지고 5가지 띠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눈이 좋은 사람은 이게 햇빛을 가지고 256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대. 알 수 있대. 그거는 굉장히 눈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92개의 원소를 쉽게 구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우라늄까지인데, 우라늄보다 더 커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붕괴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린대요. 자연 상태는 근데 우리 때는 103개로 배웠는데 지금 애들은 107개의 원소로 배우거든요. 그건 뭐냐면 92가 넘어가는 것들은 이게 뉴클리어 플랜트, 그러니까는 원자료죠. 원자료에서 만들어낸 그 원소들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에서는 92인데 이게 그 넘어가는 거는 이제 원자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새로운 조물주가 또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잘 보면은 이게 원소 자체가 92개가 다 오는 거는 그 초신성이 폭발할 때 이렇게 온대요. 초신성이. 그래서 인간 몸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6대 원소라고 그래가지고 6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H2O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H2O, 다음에 이제 유기체를 만드는 게, 오게닉 시스템을 만드는 게 탄소잖아요.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돌리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황이, 설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퍼로 그게 많아가지고 설퍼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설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게, 그게 이제 뭐가 인이 되는데, 그 DNA 구조라는 거죠. DNA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인인데, 인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자연계에서는 비소라는 그 독극물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인하고 비소하고는 이렇게 체인지가 된대. 근데 그럴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 이제 그 식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질소잖아요. 그러니까 질소가 단백질인데 그걸 뼈대를 만들 수 있는 그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질소도 이게 폭발력이 있는데, 질소가 그게 생명체 안에서 활성화가 돼야 된대. 그래서 질소가 이제 나이트로젠인가? 근데 그 질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6가지 이제 그 원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스펙트럼이 이게 빛이 이렇게 있으면 빛을 이렇게 쪼개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 그게 행성에서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막 과학자들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그 별들은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그런데 파란색이 나오는데 그게 5가지가. 네, 6가지가. 그래서 생명의 6대 원소라고 그러는데, 생명이 그렇게 6대 원소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92개가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작동되는 거는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고 이게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몸과 이게 우주의 몸이 같다라는 걸, same thing이라는 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거를 이게 개전 이력안에 표현한 거예요, 저희 스승은.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서 도달하는 방법은 행공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달해서 가는 방법을 행공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행공법에서는 모두 중기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50개 동작이 있고 공건단법이 23개 동작이 있고 원기단법이 360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이렇게 처음에 있어가지고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빛을 이렇게 잘 관찰할 수 있는 그 동물은 밤에 빛이 없잖아요. 낮에 빛. 그러니까 주행성 동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조물주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내가지고 인간한테 적용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수도라고 그러면은 그 수도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이렇게 인간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해주게 하는 게 이게 국선도라는 거를 우리 스승책의 1, 2, 3권에서 첫 번째 책에 이제 밝혀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대로 하는 거를 방법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 수련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수련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에 이치하고 내 몸의 그 상태를 잘 관찰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결이라는 게. 그래서 그 연결은 숨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숨에서는 보통 보면 숨을 이렇게 조절하는 숨이 있고 그 다음 인간은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거죠. 육체가 숨과 마음과 육체 요 세 가지를 이게 다 다루는 방법이 이게 숨은 조식에서 다루고 마음은 조심에서 다루고 육체는 조신에서 이게 국선도의 모든 동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과 마음과 육체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법은 육체만을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어떤 거는 또 메디테이션이나 이런 건 마음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다 하는데 요 마음과 육체를 묶어내는 게 뭐냐면 이 숨이라는 거죠. 이 숨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육체만 묶어내는 게 아니고 자연과 인간을 묶어내는 방법이 돼요. 요 숨이. 그래서 숨을 우리가 자연과 인간을 묶어내는 것이 하려면은 숨을 깊게 쉬어야 된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보면은 한 번은 낮이고 한 번은 밤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인체 내에서는 보면은 숨이 한 번은 들어오다가 한 번은 나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조절을 해내는 방법을 이렇게 개발을 해내는 거죠. 근데 들숨에서 날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그게 체인지 되는 단계다. 양 끝점에서 체인지 되는. 그러니까 양 끝점을 굉장히 중시하는. 양 끝점을 인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마셔가지고 끝점이 확인되면 충분히 토해가지고 또 끝점이 확인돼도 양 끝점이 확인되면은 비로소 음양이 체인지 된다는 걸 몸에서 체인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신통일에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불교나 다른 메디테이션에는 막 이제 그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를 통일시키는 방법은 우리는 단순하게 호흡을 통해서 그거를 양 끝점을 확인하면서 그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봤을 때 손톱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신이 통일되면 딴 생각이 금세 들어요. 그러니까 5초내. 근데 이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양 끝점. 움직여지면 계속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에 왔어? 그러면 다시 또 끝에 왔네?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1시간 1시간 20분이 이제 금세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통해서 하지만은 그 들숨과 날숨에 정신통일이 들어가고 그 정신통일 방법에서 우리가 다시 이 몸과 마음을 묶어내고 다음에 우주하고 내가 소통하는 방법까지 알아내는 게 수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하는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신통일인데 정신통일 방법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육체하고 정신을 묶어내 가지고 그거를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성취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인해일 엑세일 과정에서 들숨과 날숨이 깊은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한 점에다 이렇게 정신통일을 하잖아요. 근데 한 점에다 정신통일을 하는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금세 흐트러진다는 거죠. 근데 육체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게 함께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게 안 흐트러지고 계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선도 수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방법을 알아내 가지고 책으로 전달한 거를 1, 2, 3권에 쓰여 있어요. 근데 1, 2, 3권이 그게 교재가 되고 그 1, 2, 3권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인간하고 생명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내게 하는 게 우리 스승의 방법론이라고 되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게 수도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정신통일이 기본이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사모님이 지금 끝점과 시작점을 잘 인지하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끝점과 시작점을 어디로 잡는 게 처음에 이제 호흡을 시작할 때 어디로 잡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그 이제 단전을 에너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를 보면 에너지가 이게 우주를 유니버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에너지가 이렇게 쭉 전신을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심장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아랫배가 작은 창자에 다 모여서 에너지가 모여서 이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인간을 제외한 다른 짐승들은 다 밑에가 젖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바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인간만 위에가 이제 젖이 있죠. 그래가지고 머머리인데 그 심장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게 아랫배 정신을 통일하다 보면 이게 아랫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양 끝점을 확인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뼈 있잖아요. 우리가 요 뼈를 이렇게 잇고 그러면 양 끝점을 이으면은 요걸 양 끝점을 뭐라고 그래요? 유도열이라고 그래요. 유도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간에 이제 중심을 잡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도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배꼽 밑에 이제 제하 삼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관원이라고 그러고 관원에서 이제 한 치 정도씩 이렇게 되는 거를 갖다 기혈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혈하고 관원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활을 이렇게 활사를 이렇게 시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묶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궁의 자리라고 그래요. 여기를 그러니까 궁궁을룰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동학에서 쓰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런 방법이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활을 관역에 맞추는 방법이 제일 그 도를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관역과 이게 이 화살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를 알매 그 끝점이라고 보는 거죠. 알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방법도 어떤 알매에 관한 학문인데 그 알매에 관한 거를 하는 게 활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관역과 화살을 관계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동양 삼국도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에서 보면은 이제 그 관원이라는 자리가 천지인이 이제 하나로 되는 거고 화살이 거기에 딱 꽂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원이라는 자리를 중시하는 게 되는데 그게 궁궁의 자리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화살이 이렇게 딱 재가지고 딱 쏘면은 거기에 가서 딱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궁의 자리고 요게 이제 태극의 자리라고 그래서 을이라는 건 태극을 얘기를 하거든요. 을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궁궁을이라는 말이 그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실이 되는 그 적인데 그 점에다가 우리가 그 점에다가 의식을 두셔가지고 들숨이 마시면 나오게 하고 날숨이 통하면 들어가게 하고 이 점을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호흡을 할 때는 마시면 나오게 하고 통하면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용을 하라는 거죠. 그럼 관원혈이 시작점입니까? 끝점입니까? 그러니까 마셨을 때는 그게 끝점이 되고 토했을 때는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양 끝점을 항상 주시려가지고 그게 늘어나는 게 건곤호흡이 되고 원기에서는 이제 그 들숨하고 멈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게 되는 거죠. 하늘까지 닿는 방법이 이제 원기단법이에요. 그게 이제 정각도 과정이에요. 정각도 과정. 처음 오신 분들은 관원혈을 양 끝점을 그러니까 이 골반뼈를 잘 인식을 하셔가지고 그걸 잡아주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한테 관원혈을 잡아줘가지고 그게 천지인 삼합 원자가 으뜸이라는 게 천지인 삼합이 이루어진 거를 득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득도하는 사람은 천지기운에 부합하는 거라 해서 원이라 으뜸 원자를 써요. 그러면 숨은 어디서 들어오는 가장 효과적 우리 스승은 장강에서 들어오는 걸 효과적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명문이 더 좋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회가 좋고 어떤 사람은 회임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관원을 해보니까 그냥 관원으로 그냥 마시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꼭 그 장강이나 우리 스승처럼 장강이나 무슨 뭐 이렇게 명문이나 백회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아랫배가 불어나도록 하시고 그거를 이제 점을 정해가지고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개발을 해낼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면은 위로 기운이 쌓이면 위로 떠요. 그래서 상기가 된다고. 힘을 빼고 편안하면서도 깊은 심호흡이 되면 축기가 되게 돼 있거든요. 축기가 되면 이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염석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이게 그러면은 아무리 힘을 줘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힘을 줘도 상기가 안 돼요.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은 상기가 돼요. 축기가 되면. 예, 이상입니다.